과메기 매출이 2년 연속 크게 줄어 어민들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농촌 인력지원단을 구성해 일손이 부족한 농민도 돕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과 경찰이 공동으로 화물차 사고 예방 운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특산물이자 전국적으로 알려진 과메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던 매출이 2년 연속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어민들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보기 좋은 윤기와 쫀득쫀득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겨울 별미 과메기. 지역 효자식품인 과메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년 연속 매출이 크게 감소한 탓입니다. 지난 2014년 700억 원대를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는 500억 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따뜻한 기온, 경기 침체에 김영란법까지 외부 요인이 크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날씨와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의 입맛에 대한 저희들의 그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포항시는 위생도 매출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조 날짜를 표시하고 과메기 건조대를 나무 대신 스테인리스로 바꾼 데 이어 올해는 유통기한 표시와 저온 유통체계 구축 그리고 품질 보증 제도를 도입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토식품에서 전국적인 먹거리를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이래서 거기에 걸맞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포항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고추장 과메기, 과메기 강정, 과메기 가스 등 14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한 데 이어 수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구룡포 과메기 산업,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기동 단속을 벌입니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의 소각 행위나 라이터 등 입산객의 화기 소유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3, 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최근에는 캠핑 인구가 늘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마 시기를 저울질해온 김관영 경북도지사가 내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지사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전국을 누볐고 지난달에는 지지 모임인 용포럼을 발족시키며 출마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 지사는 구미시장으로 3선을 했고 지난 2006년 경북도지사에 당선된 뒤 역시 내리 3선에 성공했으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낮은 편입니다. 고령화로 농촌에서 일선 가하기 어렵다는 건 잘 알려진 현실인데요. 그런데 울진군이 농촌 인력지원단을 구성해 일손이 부족한 농민도 돕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신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내버려둔 고추밭에 잡초 억제용 부직포와 피복 비닐을 걷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농민이 아닙니다. 울진군이 운영하는 농촌 인력 지원 단원입니다. 또 다른 농가에서 봄 감자를 심는 아주머니들도 24명으로 구성된 농촌 인력 지원 단원. 지원단은 울진군이 하루 인건비 6만 원 중에 2만 5천 원과 4대 보험, 작업자들을 태워줄 차량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울진군 지부는 작업복과 상해보험,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적소에 인력을 투입하여 농가 소득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로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울진에서는 농번기 일손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사람 하나 인력을 쓰는데 11만 원 내놓으라니 이 11만 원을 주고 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쓰자 이러면 그 농비가 만만치 않는데. 하루 8시간 노동과 토 일요일 휴식이 보장돼 비농업인 주민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일 끝나면 딱 4시 반 넘으면 모시러 오거든요. 그러면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상 좋은 거 없잖아요. 연간 2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연인원 4천 명의 인력을 창출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과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 10개 회원사와 포항남부경찰서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한 생명 더 살리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남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8명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경찰은 철강관리공단 자체 총회 개최 시 교통안전교육을 요청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포항 지역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신라의 옛 수도 경주에서 처음으로 백제 전시가 개최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특별전으로 백제 문화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불꽃무늬의 황금 조각판에 금꽃으로 장식한 금제 관 꾸미개. 섬세하고 화려했던 백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왕흥사터에서 나온 치미는 국내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치미로 중국 수당의 영향을 받아 웅장하고 수려함이 신라와 닮았습니다. 기와를 조립해 만든 수도관은 상수도가 있을 정도로 발달한 백제의 도시계획 수준을 보여줍니다. 영남 지역에서 백제 전시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전시는 2015년 7월 본에서 백제 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유적지구인 웅진과 사비, 전북 익산에 걸친 백제 후기 유물 800여 점을 소개합니다. 일본에 전해진 우수한 정원 문화와 오늘날에도 손색 없는 백제 칠기 문화가 첫 선을 보이며 왕의 냉장고와 화장실 문화 등 백제인의 생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장욱 작가의 동자승이 전하는 행복한 이야기가 경주 갤러리 배동에서 열리고 심관 이형수의 수묵편지전이 영덕 예주문화회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포항 두호주공 1차 재건축 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공사업체가 제대로 된 방진막이나 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채 물조차 뿌리지 않으며 공사를 진행해 학생과 교사들이 고통 속에 수업을 진행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국공유지에 대한 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울릉군은 자연산 산나물이 각광받으면서 무단 채취가 극성을 부리자 채취 자격을 전입 기준 3년 이상 된 실거주 주민으로 강화했습니다. 국공유지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면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상북도는 구룡포항 방파제와 호안 보강공사를 오는 5월 말 준공하고 안벽 구간의 내진 보강공사를 이달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구룡포항 방파제와 호안 보강공사는 지난 2013년 착공해 국비 24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준공되면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또 관리 연한한 가운데 지지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구룡포항 안벽시설에 대해 올해 국비 21억 원을 투자해 안전한 항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신광면 호리 용현지 앞에서 시도 7호선인 신광흥해 매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3.3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212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까지 39억 원을 들여 토지 보상을 마치고 올해는 20억 원을 확보해 우선 급커브 구간 500m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부문에서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 전달과 독창성, 정보 전달력, 재무보고 등 6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에 비나 눈도 내리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본격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포항이 6도, 울진과 경주 2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포항이 12도, 경주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기온이 그리 낮진 않아서 대부분 비로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2도, 포항 6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8도, 경주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오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3도, 오후에 5도고요. 독도는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내일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서도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텍이 전 세계 대학을 상대로 한 산학협력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텍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학협력을 통해 13,0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 영국 로이터 통신 협력사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실시한 평가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 3위는 중국 석유대학이 차지했으며 국내 대학은 성균관대가 8위, 카이스트가 11위에 올랐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무적 캠프 미 해병대원들에게 2017년 프로축구와 야구 경기 관람권을 전달했습니다. 포항시는 미 해병대원 20명에게 올해 포항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17경기와 프로야구 6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표를 전달하고 미군의 대민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무적 캠프는 그동안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영어 공부를 돕고 농촌 일손 돕기와 환경 정화 활동, 그리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2017년 치매 보듬마을 조성 사업에 불국 시래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보듬마을 조성 사업은 치매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치매 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계열사인 포스코 ICT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를 사업화해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을 방문해 사업화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고 신흥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화와 연계해 3분기까지 철강업계의 스마트 제철소 도입을 위한 표준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승삼 내거리와 계림중학교 내거리 등 29개 주요 교차로에 다기능 LED 안전등을 설치하고 낡은 나트륨 조명은 철거합니다. 다기능 LED 안전등은 CCTV와 발광형 표지판 기능도 있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주시에는 200여 곳에 횡단보도 안전등이 설치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LED 안전등과 발광형 표지판 등 야간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 전염병의 전국 발생 현황과 경북 지역 가축질병 시험 연구 보고서 등을 실은 동물위생시업 사업 연보를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부했습니다. 경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일자 경북도 조직 개편에 따라 역학조사과를 신설하고 방역 업무와 축산식품 안전성 검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입단 후 4년간 1군 경기에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던 골키퍼 강현무 선수가 어제 광주와의 홈 개막전에서 선방쇼를 펼치며 포항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포항 제철고 출신인 강현무는 201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후 신화용 등 베테랑 골키퍼에 막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강현무가 큰 활약을 펼치면서 포항 수문장 자리를 놓고 울산과의 개막전에서 선발 출장한 노동건, 지난해 포항 골대를 지켰던 김진영, 인천에서 이전한 김교빈 선수 등 4명이 올 시즌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울원전은 원전 지원 사업의 부정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 지원 사업 아이디어를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대형 랜드마크 사업이나 교육, 장학, 지역 경제, 주변 환경 개선, 복지, 문화진흥 사업 등입니다. 한울원전은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사업 내용이 좋을 경우 최우수 1명에게는 500만 원, 우수 1명 300만 원, 장려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시상할 방침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포항시가 운영하는 해양스포츠 교육기관인 해양스포츠 아카데미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을 선정해 25주 동안 해양집중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해상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습니다. 포항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는 해양스포츠 전문 강사를 채용해 딩기요트와 윈드서핑 등 12개 수상 종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해마다 5천 명에 가까운 포항 시민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월에는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지난해 3월 구급 이송 환자를 분석한 결과 부주의에 따른 사고 부상 가운데 낙상이 전체의 55.7%인 93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사고가 9.3%, 열상이 6% 정도였습니다. 낙상 발생 장소로는 가정 및 주택가가 64%를 차지했고 건축물과 공사장, 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3일 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